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뭐 날씨가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조금 바람도 불고 괜찮은 듯해요. 오늘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그리고 기다리던 한동훈이가 오늘 이제 왔죠. 왔나? 오늘 온다고 했는데 뭐 하여튼 지금 조금씩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딱 되잖아요. 이제 제목은 유치함의 끝판왕. 하루에 한 번씩 문재인이 다방쳤다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정말 유치하긴 유치한데 나 근데 나 이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그 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까 이제 이 네이버 보다가 이게 먹는가 싶어 입양 얘기가 나오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 수출품이어서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입양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수출품으로 표현한 거죠. 한국서 입양 간 덴마크 작가의 분노. 그래 뭐 이름이 마야 리 랑그바드라는 이제 여자인데 책을 출간했다고 하죠. 입양인 여성 키어의 아픔. 국가 간 입양 민낯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출산율 낮은 한국 왜 계속 입양을 보내냐. 제가 이거를 눈여겨봤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얘기 했죠. 저 뭡니까 그 위안부 얘기할 때 뭐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겠냐 그런 이제 변명이라 쓰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도 입양을 보내는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나라인데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뭐 그게 뭐 비일비재하지 않았겠냐고. 그 증거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그냥 출산율도 낮은데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출산율도 낮은데 왜 계속 애들을 내보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입양을 보내요. 그러면 70년, 80년 전에 그렇게 못 사는 정도가 생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그 브로커가 와가지고 애 넘기라고 먹고 살고 해줄게. 그렇게 다 팔았던 거예요. 이게 그 증거예요. 그 증거. 일본이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외로 입양을 보내잖아요. 그 출산율도 낮은데 바로 이 기사가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는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그 며칠 전에 그 뭡니까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 우리 토끼 형이 한마디 했었죠. 모든 걸 다 한 테이블에 놓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 계속 뭐 과거사 문제고 막 독도는 뭐 일본 땅이고 막 이 하니까 그 의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 테이블에다 놓고 그냥 퉁치는 거죠. 더 이상 독도 얘기 끓이지 마라. 우리 더 이상
과거사 얘기 안 꺼낼게. 그리고 뭐 매각한다는 그거 더 이상 집행은 안 할게. 과거는 여기서 이걸로 끝을 내고 앞으로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아마 퉁칠 것 같다는 거죠.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거는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국가 대 국가로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더 이상 그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사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 저 해방되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70년 지났잖아. 70년. 아니 75년 지났잖아. 77년 지났잖아. 77년. 77년 지났는데 증거 나온 거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동만 당했잖아. 아니 77년이 지나는 동안 그 관련 문서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 정도로 하고 다 끝을 내야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이렇게 애들을 팔아먹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이 당시에 뭐 애 뭐 파는 거야 뭐 껌이요 지금.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배은망덕,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저 대한민국 족속들 DNA에 깊이 박혀 있다니까. 이거 누구도 부정 못해요. 이거는 정말 학과가 아니고 학부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저도 좀 놀라운 게, 야, 진짜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계속 기사화 하는지, 야, 정말 진짜 놀랍죠? 근데 솔직히 뭐 더 이상 놀랍지는 않습니다. 취임 아직 2개월이 안 됐는데, 2개월이 안 됐는 대통령, 2개월도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매일 돌아가면서 이 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 나라고 정상적인 국민이고 정상적인 어떤 그 국가 체계라고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그 보세요. 긍정 42.7, 부정 52.9. 어제 그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때도 43대 뭐 53인가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늘은 뭐 여론조사 공정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4.2%다. 나토 순방도 부정평가가 높아.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 대표.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목사래요, 목사. 이름이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고 할 것이 종교, 진짜 솔직히 제 심정은 강제로 종교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예 씨발 종교를 가진 인간들 다 총으로 쏴 죽이든지 종교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예, 빨갱이 새끼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뭘 사랑을 얘기합니까?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 이런 대표, 이런 목사라는 새끼가 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이런 새끼들이 목사임내 하고 그게 지금 현 사회의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죠. 이런 새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새끼 아마 장담을 한 건데
뭐 성추행 이런 건 아마 우습게 나올걸요 아마. 아 이런 짓을 하는 새끼가 주변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이러고. 그 보세요. 통상 외교 순방 이후에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 52.9%의 부정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44.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임 초기 대통령이 유의미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쓰레기들이 이 사회를 언론하고 이 짝짝 한편 먹고 정치권하고 한편 먹고 나라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쓰레기로. 혹시 뭐 방송 듣는 분 중에 뭐 교회 다니거나 뭐 아니면 절에 다니거나 하면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쓰레기들 쓰레기 맞아요. 이 종교는 쓰레기야 쓰레기. 그 뭡니까 리처드 도킨스 박사죠. 그 양반이 그 얘기했잖아요. 만악의 근원 종교. root of all evil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만악의 근원.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만악의 근원. 이게 뭐 이제 딱 이제 이런 이유가 있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그 윤리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철근이가 7억 투자 유치 각서 써준 것은 허위다. 이준석과 무관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가세이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나온 뒤 김칠근 실장이 지난 1월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버러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아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그만둬야 된다가 33%고 그 이준석이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가 한 23%.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뭐냐면 버러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나마 1위는 이제 개돼지 생각은 좀 하니까. 이 뭐냐면 그 허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녹취록이 다른 거 다 나왔고 가세연이 방송하고 나서 바로 한 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후에 그쪽 놈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 내려보내겠다고. 그 녹취록이 있잖아, 녹취록이. 그걸 듣고도 이런 개소리를 셔시부리는 걸 들으면서 이준석을 옹호를 한다? 그 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버러지지 뭐야, 그게. 그리고 언론에서 이준석이를 불러내가지고 질문을 하면 얼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새끼들이냐 하면 아니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이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소 사장하고 통화를 왜 했냐고. 업소 사장한테 전화를 왜 했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물어보죠. 절대 안 물어봐. 그런 걸 보면 뭔가 느낌이 와야 되잖아. 아니 진짜 개돼지만 되더라도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 이준석이가 나와서 이제 뭐 앵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가세연이 방송하고 나서 한 시간인가 후에 바로 그 업소 사장하고 전화를 한 거는 뭐냐고. 왜 전화를 했냐고 물어야 되잖아. 그럼 그런 질문을 안 하면 사람들 아니 그래 이제 개돼지만 되더라도 왜 그걸 안 물어볼까? 아니, 성상납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다 떠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상납을 안 했고 증거인멸을 안 한 거였으면 왜 굳이 그래 저기 업소 사장 성접대를 해줬다는 그 업소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김철근이를 보내겠다고 그런 대화를 했냐고. 그 녹취록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녹취록이 그 조작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물어. 근데 그 안 묻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를 안 해. 웃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아니 뭐 지식이 많을 필요가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지식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많이 배워야 되고 지혜가 아주 뭐 뛰어나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조금만 의심을 조금 해보면 돼요. 저 좀 이상하다. 왜 그걸 안 물어볼까? 아니 분명히 가세연에서는 녹취록 그리고 그 저기 일부 정편에서는 또 그 녹취록을 직접 틀어주기도 했는데 왜 직접 이준석이를 앉혀놓고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안 던지지? 왜 전화를 했는지. 아니 그래 성상납을 한 게 아니면 전화를 왜 했냐고. 그리고 그러면 아니 성상납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화는 또 어떻게 알고 그쪽에다 전화를 했냐고.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안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 분명히 그러면 전화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녹취록도 있고 그러면 성상납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지? 그리고 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저 자세로 그 깡패 새끼한테 쉽게 말해서 그냥 깡패 새끼 아니야. 깡패 새끼한테 얘 구시구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래 이게 무슨 참 그냥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버러지 새끼들이 절반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물고 빠는 23%, 그다음에 저기 저 이재명이 물고 빠는 한 35%. 그렇게 지금 한 60% 되잖아요. 그나마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그 개돼지급이죠. 개돼지급 좀 생각은 좀 하니까. 그럼 딱 맞잖아. 한 95%가 개돼지 부르지가 맞다니까요. 그 7억 원 투자 유치각서 이걸 왜 써줘? 호의로 써줬다고? 아니 그러면 그래 얘 보고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서 써준 그 업체 사장 잘 아냐고 언제부터 인연이 있었냐고. 업체 사장이 아니죠. 요 이제 뭡니까 그 무슨 그 병원장이죠. 그 성상납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성상납을 했다는 그 업소 사장한테 왜 찾아갔으며 그 찾아가고 나서 각서는 왜 썼으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7억 투자 유치 각서 써준 거는 맞대요. 그 이걸로 게임은 끝난 거야. 그런데 어 이제 오늘 또 이제 개떼같이 이제 준동을 하죠. 유인태까지 나서가지고 야 이거 저기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현재 빨갱이 새끼들이 거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준석을 옹호를 해줘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게 나오잖아. 제가 그랬잖아. 아니 씨발 그냥 이게 간첩이라는 얘기잖아. 간첩. 아니 유인태가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 건 뭡니까? 이준석이 죽으면 안 돼. 이준석이가 있어야 우리 민주당이 잘 나갈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이준석이 간첩이야. 그리고 이준석이 스스로도 나도 나 간첩이야 간첩. 나 간첩인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23%는 아니라고 이제 실드를 쳐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아니, 그래. 성상납을 한 걸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 문제되냐고. 그러면서 또 이준석이를 옹호를 해줘요? 아니, 젊은 사람이 뭐,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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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지. 아니, 그 나도 그건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 지도으로 한 거면 상관없어. 지도으로 한 거면 상관없다니까. 막말로, 씨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기집애 부르다가, 지가 뭐 기집애하고 뭐 떡을 치든 뭘 하든, 주물떡거리든 뭐, 여기저기 쑤시든 말든, 그건 나도 상관 안 해. 그런데, 알량한 그 쥐꼬리 같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성상납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뇌물. 근데 뇌물이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지가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라고 하죠. 그 이 정도도 판단이 안 되면, 그 부러지가 맞다니까요. 아니, 야당 놈들이 오히려 더 이준석을 갖다가 옹호를 해주는데, 아니, 이걸 보고도 이준석이가 진짜 지지가 되나?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래, 뭐, 자식들도 있고 할 텐데,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아, 진짜 쟤는, 그래서 갈수록 쟤는 진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하다니까? 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으면, 뭐, 정상적으로 만약에, 어, 기회가 있었던 30대 때, 만약에, 그, 했다고 치면, 지금 애가 이제 최소한 한 15, 그러니까 뭐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빨갱이 새끼들 밑에서 받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자들 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여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년하고 애미년이 둘이서 같이 이재명을 물고 빨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 55% 정도가, 최소 55% 정도가 딸년하고 애미년 둘이서 같이 이재명이를 물고 빨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자식 키우는 분 있으면 자식하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누구 지지하는지. 아니면 아까 그 다대표랑 통화를 하는데 아마 그 김민정 교수가 어제 아마 그 저 유튜브에 그 무슨 저 조선일보 채널에 저 누군가하고 나와가지고 아마 좀 이 뭡니까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나 봐요. 그래 이제 그 김민정 교수가 그러더래요. 아들인가가 둘이가 있는데 뭐 대학생이겠죠. 처음에 자기가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걸 보고 놀래 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냥 김민정 교수 정도 자식이 되면 엄청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좀 이 대가리가 좀 깨어있고 좀 아주 똑똑하니까 얘기를 차분차분 해주니까 좀 이해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준석이 지지를 안 한다는데 그러면 부모고 자식이고 김민정 교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이면 이 설득도 못 시킬 거고 오히려 부모까지 같이 등달아서 지지를 할 거 아니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딸하고 50대 애미년 딸년 애미년 둘이서 이재명이 물고 빨고 있다고. 그러면
20대 이 쌍놈의 새끼들하고 50대 그 애비놈들하고는 같이 이준석이 빨고 있다는 얘기인가? 적어도 한 23%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렇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분명히 애를 낳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았으면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고 최소 중학생 정도 될 건데 어 그러면 어 교육을 정교조하고 이런 페민 꼴통들한테 받았을 거고 어 아무리 좀 신경을 쓴다고 한들 뭐 자식이 통제가 되겠어요? 막말로 뭐 그냥 뭐 막말로 돈이 아주 많고 해가지고 뭐 굳이 저기 뭡니까 뭐 이 특별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식을 직접 이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나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직장 다니고 뭐 하면서 뭐 신경 제대로 못 썼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런 생각하면 진짜 오 만약에 진짜 그랬었다면 끔찍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 뭐 이거 뭐야 뭐 자식놈이라고 놔놨더니 그 만약에 딸이면 어느 날 뭐 이재명 지지한다고 한다든지 사내 새끼를 낳아놨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는 이준석이를 지지한다고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 진짜 그 맨정신으로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살지. 지금 우리나라 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이런 것만 봐도 최소한의 이 상식과 논리만 갖추면 이 새끼는 간첩이라는 게 명명백백한데 간첩. 아니 이게 보세요. 오세훈이도 보세요. 이준석 중도사 때 당에는 득보다 실이 많아. 이 새끼도 저 뭡니까 김무성 뭐 누굽니까 그 유승민 조중동 반빨갱이 그런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계속 남아가지고 분탕질을 계속 쳐줘야 자기한테도 조금이라도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대권 도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아서 계속 분탕 치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쓰레기. 근데 뭐 오세훈 뭐 다음 뭐, 뭐 대권 주자 뭐 원희룡이 뭐 대권 주자 뭐 홍준표 대권 주자 에라이 씨발 아이고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진짜 씨발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재명이가 진짜 딱 됐어야 되는데 아유 진짜 씨발 그리고 씨발 진짜 경찰한테 수사권 다 줘가지고 미쳐 날뛰도록 그런 지옥에서 씨발 진짜 살게 냅둬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참 그렇게 살아도 씨발 그래 이재명이 씨발 물고 빨 거 아니야 70% 정도가
참. 아니, 그래. 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그 뭡니까, 요 채널A에서 그 뭡니까, 6시 돼서 하는 뭐, 뉴스 탑10인가? 아니다,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TV조선에 나왔던 놈이구나. 민주당 놈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씨발. 그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 자기가 그랬어요. 김정은이 하면서 뭐 얘기를 하려다가, 바로 바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호칭을 붙이더라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김정은 이름만 딱 부르거든요. 김정은 이가 하다가 다시 정정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딱 수정을 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야, 그러면서 제가 느꼈죠. 야, 이것들은 진짜 완전히 돌입을 해야 되는 새끼들이 맞구나. 그 새끼들 항상 그러잖아요. 전두환 씨 하잖아. 지 자식 새끼 정도 뿔밖에 안 되는 새끼를 거기다가 뭐 아무나 사람 아무렇게나 막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새끼를 김정은이 딱 하는 순간 뜨끔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들으면 딱 감이 안 오나 진짜.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싶나 진짜.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해. 그런 얘기 바로 딱 그거 캐치가 되면 바로 딱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전두환 씨라고 하냐고. 김정은이 같은 저런 쓰레기를 김정은이 했다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꾸는 그런 분이 전두환 대통령 왜 그렇게 전두환 씨라고 부르냐고. 전 대통령 호칭 안 부르고.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빨갱이 새끼들 갖다가 완벽하게 낙인 찍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그냥 거둬차는 거야. 그거 왜 거둬차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쓰레기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니, 처음부터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했으면, 저도 뭐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그러니까 위원장이란 호칭을 안 붙이고 그냥 김정은이 했다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로 바꿨다고요. 바꿨다고. 처음부터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냥 12.3을 넣을 생각이 없었지. 이렇게 바꾼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새끼들 대가리 속에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북한이 북한이 자기 의식,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자기 의식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을 우리가 왜 세금을 주면서 먹이 살려야 되냐고. 그런 새끼들을 불러내가지고 패널이라고 우리 토끼형 까게 만들고. 그게 조중동이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이에요? 그게 언론이냐고. 이 새끼들 보세요. 그냥 이런 새끼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토끼형 엄마무시하게 유치하다고.
그 10배로 대도를 받을 거예요. 이런 새끼들. 그리고 관사 정리 안 한 홍준표, 이철우, 김진태. 빨갱이 새끼들은 어차피 저기 전북도지사인가 그 새끼는 뭐 어차피 빨갱이 새끼니까 뭐 어떻게 집으로 정리가 될 거고. 에휴, 쓰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보세요. 박민영이 이 쓰레기 새끼, 쥐좀만한 새끼. 이준석 경고받더라도 대표직 유지하는 게 나아. 징계 개시는 보수정당 변화바람 끝났다는 선고. 윤 인사검증 심열 메시지 냈어요. 와, 참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 하도 이지랄 하고 또 이게 어차피 조중동이 지금 끝까지 지금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정리해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래 그 이양인가는 그 쌍년이 이것도 뭐 거의 뭐 저 반빨갱이 좀 추겠더니까 이런 걸 가지고 조중동의 어떤 힘을 더 믿고 만약에 징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조중동을 믿고 오세훈이도 나대고 유인태도 나대고 하는 거 막 지랄하니까 그쪽에 줄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판때기 돌아가는 거 계속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뭔가 하나씩 지금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막 전방위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박지원이 저기 서훈이 지금 그 고발된 것도 그렇고 지금 하나씩 주주주 하루가 멀다고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파악 못하면 다 죽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탄핵을 한번 더 시도해 보겠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이따가 다시 하죠. 그 김용태도 보세요. 이준석 징계시 정당 민주주의 훼손, 윤리위 어떤 길로라도 정치적 부담, 비상식적 징계 절차 거쳐 보이지 않는 세력, 윤핵한 유가랄 것. 윤리위 수사 결과 나오기 전 징계 절차 개시 설명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사 결과는 형사적인 책임이고 이 뭡니까 지금 윤리위는 윤리라는 말을 모르나? 윤리라는 말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아무런 필터링도 안 하고 그냥 씹고 있잖아요. 윤리라는 게 뭡니까? 윤리라는 게 이거는 범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니 그 룸살롱 업소 사장하고 그런 이상한 통화를 한 것 그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잖아요. 품위유지 위반.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룸살롱 저 깡패 새끼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이런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윤리, 도덕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없다는 얘기야. 윤리가 뭔지, 윤리위가 뭔지도 모르고 쳐씹으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윤리나 도덕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배은망덕, 적반하장 부하무시, 그거 자체가 윤리하고는, 도덕하고는 담사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뭐 좀 이상하다. 이준석이 저 따위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아니 적대 관계에 있는 야당 리스트까지 이준석이를 옹호를 해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긴 뭐 그래 버릇이지 버릇이. 그 이겁니다 이거 시사 저널에서 이제 오늘 쓴 건데 국정농단 되치기 당하나 윤 대통령이 어른그리는 최순실 그림자 시사 저널에서 썼어요. 그 맥락이 딱 일관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지지율 데드크로스 하더니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그 이준석이 동원해서 계속 분당지 치고 언론에서는 또 국정농단 대치기 당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비선이다 막 지금 두드려대고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되는 당시보다 더 심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2개월도 아직 안 됐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이제 지금 우습게 생각한 거지. 박근혜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냥 제가 김일성 얘기하듯이 진짠가 이 새끼들이 진짠가 봐요. 이게 진짜 자기들이 계속 조작질을 하면서 진짜 그게 진실이라고 진짜 믿는 게 맞아요. 정치하는 새끼들도 그렇고 이 언론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 토끼 형 특수부 검찰 27년 했다는 게 27년? 특수부가 뭡니까? 권력형 비리만 수사했던 이 경력이 27년이라니까? 99년도에 김대중 때 정권의 실세로 잘 나가던 치안감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2003년도에 노무현이 1년차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당시에 실세했던 안희정이하고 강금원이 집어넣습니다. 이재용이 집어넣었어요. 정몽구 집어넣었어요. 최태원이 집어넣었어요. 국정원장 이전 국정원장 4명 다 집어넣었죠. 대통령 2명 집어넣었죠. 대법원장 집어넣었죠. 아니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 보세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 대치기. 연이은 비선 논란에 꺼지지 않는 경근 일이 있을 거. 대선 때부터 경고 울린 최순실 트라우마 자극하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그냥 소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수 스피커를 자처한다는 새끼들이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논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계속 유튜브에서 뜯어대잖아. 그런데도 지금 40% 넘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그게 오히려 더 대단하다니까요. 박근혜를 물어뜯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히는 지지율 10% 밑으로 주저앉히는 데까지 한 서너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서너 달도 안 걸렸지. 9월, 10월, 11월 그러지 한 석 달 정도. 근데 봐요. 1년을 물어뜯었는데 아직도 40% 넘잖아. 지지율이. 이 새끼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데드크로스 됐다고.
43%밖에 안 되네. 부정이 53%거든. 그러면서 국정농단 대치게 당한다. 최순실이가 어른거린다. 김건희 비선. 야, 참 진짜 이런 나라가 진짜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미국하고 일본 아니면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리고 박지원이가 뭐 제가 삭제해도 국정 서버에 남아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삭제를 한 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삭제를 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토끼형 전공이라니까 이거 국정원장 감옥 보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얘들 둘이 앞에 4명 다 학교 갔잖아요. 그거는 그 보낼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보냈다고. 그런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학교 보내는 거는 꿈이지 꿈. 뭐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 안 한다. 그렇지 씨발 저기 빨갱이들로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절대 이런 짓 안 하지. 그래서 병신아 저 다 저기 속간했잖아. 한심한 새끼. 과거 직원들이 국정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바보짓을 한 거다. 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지금 군도 지금 삭제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지난 5년 동안 정말 진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전부터 계속 조금씩 망가져 왔었지만 그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이 씨발 놈들 10년, 9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잖아. 최소한 진짜 100번을 양보해서 최대한으로 봐주더라도 이걸 그냥 방치해놨다는 얘기잖아. 방치해놨다는 얘기. 이렇게 망가져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얘기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씨발 대통령. 그런데 아직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씨발 불쌍하다고? 지지하는 니들 수준하고 딱 비교해보면 사형을 안 당하는 게 다행이야 씨발. 아직 박근혜가 목숨 붙어 있으면서 지금 사면대가 나온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 씨발. 어? 보수인내 하는 그 패널에서 스피커 자체하는 그런 새끼들 또 지지하는 너희들 같은 그런 수준들 보면 정말 사형되는 게 맞았어. 근데 왜 사형 안 시켰냐? 빨갱이 새끼들이 그런 건 또 강하잖아요. 유용해 먹으려고 사형 안 시킨 거지. 소위 보수 분열 작전. 뭐 하기야 그게 없어서도 씨발 뭐 4분의 1돼 있는 쓰레기들이 한데 그런 면에서는 빨갱이들이 뭔가 그 확실한 건 하나 있다니까. 캐캐묵은 씨발 그 저기 주체세상에 찌들어 있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어쨌든 캐캐묵었거나 씨발 나이가 빠졌거나 간에 그거에 대한 신념만큼은 확실하잖아 씨발.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김정은이 했다가 아차 하면 안 되지.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만약에 이건 내 들으면 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 대가리에 그런 게 박혀 있으니까 바로 김정은이 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딱 바꾸잖아요. 한심한 새끼들. 이 군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민감한 정보에 대한 기밀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필요한 조치였다.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말하는 게 똑같잖아.
원본은 삭제 안 했대요. 박지원도 그러잖아. 그리고 대통령실이 박지원 서훈 고발에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뭐 맨날 지켜본대 씨발. 어이 사기꾼 새끼들. 전 국정원장 고발 보도자료 보고 인지했다. 에라이 이 도둑놈의 새끼들, 이 사기꾼 새끼들, 이 보도자료 보고 인지했다고. 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국정원 뭡니까 그 기획조정실장인가 기소실장 조무식이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측근을 기용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몰랐는데 보도자료 보고 알았다고. 근데 이 말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게 뭐 통화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한 게 없거든. 아니 자기 신복을 국정원에 심은 이유가 그래. 뭐 이제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또 도어스태핑 하면서 한 번씩 툭툭 내던지는 말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측근을 쓰는 거지. 이 빨갱이 새끼들처럼 씨발 그래 이렇게 자료지우고 뭐 행정관이 불러다가 씨발 조지고 그거는 나중에 정권 바뀌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 에휴 덜떨어진 새끼들. 그런 허접한 빨갱이 새끼들, 그 보수 허접한,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특검에 그냥 수사팀장으로 와가지고 씨발 다 썰어도 그 조작된 태블릿으로도 씨발 썰어도 다 씨발 나가 떨어지는 따위 뭐 보수 이런 허접한 것들 뭐. 아이고 그리고 씨발 그렇게 썰어주니까 씨발 와 완전히 우리 편이다 생각해가지고 씨발 그냥 오줌 질질 싸면서 씨발 막 검찰총장 시켜주고 씨발 병신 새끼들. 그래 놓고도 씨발 뭐 바보라고. 그 바보라고 진짜 믿고 있다니까 씨발.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씨발 바보로 생각하고 막 지랄 물고 씹고 뜯고 이게 honor論이고 뭐 다 동원돼서 분명히 박근혜처럼 잡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열심히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씨발 지금까지도 씨발 눈치 못 채고 와 탄압이다 막 조중동이 씨발 뒷배로 있으니까 씨발 또 계속 씨발 막 하루가 멀다고 씨발 내일은 아마 그래 막 아마 내일은 이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40.5%대 55. 55까지는 조금 눈치 보이니까 아까 뭐 52.9% 나왔으니까 53.9% 나오란가? 41.9대 54.9 이렇게 나올란가? 1% 떨어뜨리고 1% 올리고 또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났어요. 훨씬 벗어났어요. 또 막 하루 종일 그렇게 뜯을 거야. 머저리 새끼들. 열심히 묻고 씹고 뜯어봐 병신들아. 너희들 뜻대로 되는가. 그리고 씨발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준석이 그럴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다 어차피 씨발 그래 뭐 저기 드는 대로 씨발 다 막 자갈이고 뭐 후두둑 떨어지는 그따위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양이 그년도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씨발 우리 토끼 형이 아이씨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바로 씨발 그래 구속시켜가지고 씨발 집어넣어야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것저것 눈치 볼 거 없이 씨발 싸잡아서 그냥 하면 되니까. 어우 유치한 인간. 어우 정말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가 있었다는 중대한 국가범죄다. 비계 공무원의 월백 프로그램을 씌웠다. 국을 먼저 고려한 거다. 이 얘기도 그냥
지금 계속 국정원하고 이쪽에다가 다 검찰에다가 이제 신호 주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조지라 씨발 것들. 그러니까 바로 뭐요, 고발한 지 씨발 하루도 안 지나서 씨발 그 담당 부서에 배상을 했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전무후무할걸요. 보통 최소한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씨발 뭐 고발하자마자 바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씨발 그 전담 부서 정해가지고 배상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난 한국 공무원 구조해달라. 박지원 감청 확보하고도 배제 의혹. 국정원이 밝힌 박 전 원장 혐의는 첩보 관련 보고서의 무단 삭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9월 정보당국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 간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것으로. 근데 조선일보에서만 이거 하고 끝이에요. 끝.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또 이거 조선일보 겁니다. 문 정권 봐주기 있었나? 감사원 내부 감찰 착수했다고. 감사관 5명 직위 해제. 감사원이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전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공공기관 감사국의 A과장과 1승 감사관 5명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 PC를 압수해 포렌식까지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해 5명 전체를 고강도 감찰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죄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다. 당시 이 5명의 직속 상관인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바로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보세요. 토끼형이 그러니까 알아서 쫙쫙 꼽아놨잖아. 이러니까 측근을 쓸 수밖에 없다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알아서 잘 하잖아요, 봐. 그때 유 당시 국장과 감사원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유 당시 국장은 감사기간을 연장해 문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관련 문제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를 지휘하던 당시 최승호 사무총장 등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사람 잘 쓰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어제 그 외환거래 관련해서 또 이제 디지털 타임즈에서 단독으로 또 이제 한 꼭지 더 올렸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여기에 합류가 됐다는 거죠. 그 냄새 나잖아요. 보세요. 보시면 외환 송금 거래 추적을 위한 TF에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다 있잖아.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까지. 이게 그냥 이렇게 구성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으로 갔다고. 중국으로 돈이. 이거는 중국 고위 관료들하고 또 연루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빨갱이. 근데 아마 줄줄 파다 보면 빨갱이뿐만 아니고 아마 몇 명 정도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아마 엮여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폭락시키고 다시 반등하고, 마스크, 또 뭡니까? 루나, 테라, 또 뭡니까?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또 뭐 있어요?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전부 중국산이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절반이 아마 리베이트였을 거라고. 그러면 이 리베이트를 절반을 다 먹냐? 아니지, 씨발. 또 저 중국에다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시기에 돈들이 모여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미국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기사 났습니다. 좀 이따가 한동훈이 얘기할 건데, 이 모든 짓거리를 하면서 벌어들인 부정한 돈으로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면서 모든 권력형 비리를 다 접해본 우리 토끼형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그 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돈줄을 추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검찰하고도 회담을 했더만요. FBI도 만나고 그 다 이거 저기 연계되잖아요, 봐요. 다 연결돼 있다니까. 이 돈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파면 피곤하고 쟤들한테 비밀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게 이 돈줄이잖아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을 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니까. 그 마지막 커즌을 미국 가서 맞춰왔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빨갱이들은 어떤 눈치가 빠르니까 뭔가 감을 조금 잡은 것 같아요. 그 박지원이하고 수훈하고 딱 고발하는 듯 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채널A 돌직구쇼인가 거기서 박용진인가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지랄을 하더라고. 화를 낸다는 이유는 뭡니까? 성질이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이 새끼들은 지금 좀 뭔가 느꼈어요. 빨갱이 새끼들은. 근데 지금 국힘 이 새끼들은 그냥 자기들한테만 좋은 거. 그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은 자기들은 좀 해쳐먹고 해도 아마 무탈할 거라고 지금 아직도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홍준표니 저기 이철훈이 김진태나 이딴 새끼들이 관사 그대로 쓰겠다고 지랄하는 거지. 뒤끝 장렬이라니까. 정말 유치하다니까 우리 토끼 형. 한동훈이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유치한 놈들이라니까. 당한 거 10배 이상으로 돌려준다니까. 씨발놈들 제대로 명의부터 살아남는지 한번 두고 보자, 개새끼들. 여기 보시면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 금감원에 앞서 실체 파악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 외환 송금한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의 원래 주인과 돈의 성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두 개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여러 명이 아니라 동일인으로 알고 있다. 동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돈 이제까지 빨갱이 정권에 있었던 그 어마무시한 권력형 비리, 바다 이야기, 보이스피싱, 신라젠, 태양광, 마스크,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또 뭐 있습니까? 테라 루나, 하여튼 이 모든 저기 권력형 비리 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 뭡니까? 외환거래된 계좌하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걸 단서로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중국을 쪼개는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어차피 미국하고 공조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그래 감사원 전방위 감사, 북피살 공무원 사건 KBS 성관이 방통위 감사 착수. 오늘 전현희 그년이 또
동기적이고 뭐 법에 정해져 있고 또 나대던데 씨발년 감사 들어가고 나서도 그렇게 첫 시부인가 두고 보자 씨발 쌍년 이 개 같은 년이 어디 확 아우 진짜 아그뭐 열릴 필요는 없는데 씨발 그러니까 보세요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사퇴를 하잖아요 왜 사퇴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진짜 틀어서 먼지 안 날 자신이 확실히 있으면 버티지 씨발 왜 나가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가 틀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버틴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버티도 자기들이 그렇게 공작질을 해도 잡아뜨리지 못했잖아. 그런데 이 씨 압박이 들어가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하나 둘씩 아이 씨안 되겠다. 근데 이미 늦었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최소한 지휘만은 딱 그 순간 알아서 겠으면 죄를 덮여져 있는 죄를 들춰내지 않았을 겁니다. 둘의 스타일이 딱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항할 만큼 반항을 했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너희들 다 뒤질 거야, 씨발놈들아. 객인 대가가 뭐 어떤 건지를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 씨발놈들. 그 보세요, 여권은 전 정부 신적폐 적발을 청산해야 신났죠? 이러다가 또 뒤진다니까 이 새끼들도. 그 이 새끼들은 지금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안 건드릴 거야.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 이미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우 룰루랄라. 이제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인데 미 검찰 만난 한동훈 가상화폐 사건 한미 공조 약속. 제 얘기대로 되잖아요. 박미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권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미국 검찰 당국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사건 등에 대해 공조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검찰은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 말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뉴욕 라이커스 섬 교도소 방문 그리고 인사검증관리단 중 보세요. 이거는 딱 간단하게 한 줄로 나온다니까. 실제로는 목적은 이게 아니었다니까 그래. 교도소 방문하고 요거 이게 주목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섬에다가 교도소를 지을 거예요. 지어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이것들 다 이쪽을 다 몰아놓고 핵심 멤버들 이재명, 문재인, 뭐 임종석, 탁현민이 같은 이런 이 쓰레기들은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는 진짜 사형 집행을 할 것 같아요. 이 핵심 인물들은. 그리고 그 한동훈이가 저 뭡니까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 했잖아요. 검수완박. 근데 기사가 났죠. 검수완박보다 더 앞섰던 2020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그것까지 합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기사 났습니다. 경찰한테는 단 하나도 수사권이고 뭐고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경찰은. 이제는 그 행안부 장관한테도 엄청나게 시달릴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래 뭐 비선이니 뭐니 지랄하면서 우리 토끼형 육촌 채용한 거 가지고 비서에다거나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합니까?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할 사안이다. 제가 이전에 뭐랬습니까?
이렇게 논란거리를 계속 만드는 이유가 제도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토끼형을 가장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진짜 두 명밖에 없다니까. 그 빨갱이 김갑수 하려면 아직 이 정도까지 분석은 못해요. 그냥 큰 틀에서 그 양반이 춘추전국 시대 영웅담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틀에서 이제 이제 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자기는 좀 분석을 하겠죠. 이 얼마나 나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러니까 딱 두 명밖에 없다니까 나하고 다섯 형이. 근데 어디서 씨발 분석이랍시고 아이고 쓰레 같은 새끼들. 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들 다 쓸려 나갈 거예요. 한심한 새끼들. 지인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속, 형제자매, 동거인,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형, 처제로 규정되어 있다.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다. 맞죠? 육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법이 만들어진 거다. 그 얘기는 아니 너희들 씨발놈들아 그래 뭐 헌법기관이고 입법부 너희들 지금 그렇게 세비 받아가면서 이런 것조차도 안 만들고 뭐 했는데 씨발놈들아 이거 욕하는 거잖아요. 빨리 제도화하고 명문화해라 씨발놈들아 이 얘기잖아요.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잖아요. 말도 그대로 똑같이 하잖아. 그리고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는 계획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속실 안 만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제목하고도 연관된 거죠. 윤통 재정 만능 환상서 벗어나야 성력 없는 지출구조 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당면한 민생 현황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부는 성력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이 보세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제도 씨발 그래 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처럼 행정관이 뭐 저기 합참의장을 부르는 걸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1일 1 문재인 까기 뭐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빨갱이 새끼들이 곡간을 갖다가 다 비워놨어요, 여러분. 이거 좆됐거든요. 이런 사람 앞에서 막 마음껏 말도 안 되게 무릎 꿇고 해. 이 새끼들 이제 뒤질라고. 곧 뒤질 거니까 씨발 하여튼 기다려봐봐. 참말로 와 기가 차죠 기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가 찬 일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 얘기는 완벽하게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뒤집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멤버들은 모조리 아마 사형을 집행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형 집행할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해. 이제 뭐 비선이니 뭐니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몰아칠 겁니다. 빨갱이 다 죽고 저희 보수라 치고 빨갱이 앞집에 하던 새끼들 다 뒤질 거예요. 언론이고 뭐고 그냥 우리나라 적속들한테는 민주주의가 안 맞다니까. 풀어주니까 씨발 이렇게 대들잖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래 경제도 어려운데 씨발 이참에 이제 공무원 수도 확 줄이고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 이런데 뭐 전공로 그 새끼들이 뭐 얼마 전에 삼각지역에서 뭐 임금 인상하라고 이런 미친 새끼들이 정말 최후의 전투가 이제 벌어질 겁니다. 성과 악의 최후의 전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파이팅!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